다음은 우리 그 최강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최강철 교수님이 항상 바이오미케닉스의 상당한 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많은 그 역학들 이런 것들을 아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이화여 라이너의 그 연자로 또 초대가 되어서 약 40분간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최강철 교수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최광철입니다. 저는 그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그 세그멘티드 아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에 대한 미케닉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워낙 세그멘티드 아치를 수련회 때부터도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도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그멘티드 아치 그러면은 분절 술식이죠. 닥터 벌스톤이 오래전에 개발한 술식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아마도 이 T루프 스프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T루프 스프링을 쓰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 테크닉 자체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이라기보다 그 테크닉의 그 언더라인 하고 있는 치료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그냥 면면이 아직 있어서 생력학을 가장 효율적으로 교정 이동에 하는 교정 치료에 사용하는 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라켓 프리 이 장치는 전윤식 교수님께서 뭐 먼저 하신 것 같기도 한데 문헌상으로는 2008년도에 이태리 분이 이제 이걸 하나 발표하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켓을 쓰지 않고 레진을 이용해서 그냥 치아에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치료하는 술식을 브라켓 프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후방에는 그냥 컨벤셔널한 와이어가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를 좀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에는 라운드 와이어, 부치부에는 렉탱귤러 와이어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분절이 여러 개의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나의 와이어를 7번에서부터 7번까지 한 와이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 다시 말하면 한쪽 7번에서부터 반대편 7번까지 한 가지 와이어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선은 와이어의 액티베이션이 그 브라켓의 위치에 따라서 그냥 정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브라켓과 브라켓 사이의 높낮이가 1mm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1mm 밖에 액티베이션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브라켓과 브라켓 사이에 들어가는 길이인데 그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브라켓 위치를 굉장히 작은 브라켓을 사용하면 그걸 좀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가는 걸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를 7mm 이상, 한 치아 하나의 MD 다이아미터 이상 늘릴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선 액티베이션의 리미테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4번 하나가 링거 버전이 되어 있다고 치셔서 와이어를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이제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거는 포스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 힘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게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를 했더니 여기 단위는 없는데 200이라는 힘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힘은 100인데 지금 와이어가 좀 굵었든지 200이라고 하는 힘이 나오고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와이어의 힘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그때 가능한 게 바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은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를 길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액티베이션 하는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와이어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죠.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던 것을 나이타이, TNA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매티리얼을 바꿔서 힘의 크기를 좀 줄여줄 수가 있고요. 와이어의 다이아미터를 줄여서 굵은 와이어를 렉탱귤러 와이어를 라운드 와이어로 줄인다든지 016을 014 또 이 와이어에서 많이 쓰는 008 이런 식으로 줄여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를 줄이거나 액티베이션을 줄이는 것은 컨티뉴스 아치 와이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의 재료를 바꾼다든지 크로스 섹션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이영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닥의 와이어로 치료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뭐냐면 와이어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을 나이타이로 바꾼다든지 뭐 01702호를 014 와이어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와이어를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브라켓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체인지가 쉽고 또 우리가 보조 인력을 이용해서 보조 인력에게 부탁을 해서 와이어를 바꿀 수도 있지만 이 레진으로 와이어를 덮어버리는 경우에는 이 와이어 체인지가 조금 어려운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령 어쨌든 누가 바꿨든 가는 와이어를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힘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치아가 이 와이어가 펴지면서 치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힘의 크기가 점점 좀 줄어들어서 이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레벨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결국 와이어를 좀 바꿔줘서 힘을 더 크게 늘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아무리 놔둬도 이렇게까지 배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018, 뭐 008, 뭐 012 이런 와이어를 넣어놓고 뭐 한 2년, 3년 아무리 기다려도 이렇게까지 완전히 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힘이 서브스레이쇼드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위치까지 와이어가 그 치아를 다 배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굉장히 짧아서 또 힘을 플렉시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세그멘테이션을 시키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트루전 스프링 같은 걸 보시면은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굉장히 길죠.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이런 데는 7mm 밖에 되지 않지만 벌써 이렇게 하면 한 40mm. 그 다음 액티베이션 양도 브라켓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1, 2mm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뭐 10mm, 한 15mm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액티베이션을 해서 플렉시빌리티가 높은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폼 크로스 섹션이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는 들어가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구치부 쪽에 아까 여러 선생님들 케이스 보면은 구치부 쪽에 아예 와이어를 넣지도 않은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구치부의 교합이 좋다면은 뭐 굳이 레벨링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가령 발치를 해서 리트랙션을 하는 경우에는 6번에 이 구치부 쪽의 와이어가 굉장히 그 굵은 게 들어가서 그 스티프한 와이어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컨티뉴어스 아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굵은 와이어가 전치부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데 가령 전치부에는 좀 약한 와이어, 구치부에는 강한 와이어를 쓰고자 할 때 이런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는 많은 이제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 발생하는 힘 자체가 우리가 좀 알기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statically indeterminate 하다고 하는데 어떤 힘이 발생하는지 뭐 4주 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는 그 발생하는 force system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아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만든 부작용이 이제 생기는 그런 결과가 많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컨티뉴어스 아치 와이어에서는 그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크라우딩이 되어 있어서 레벨링 아치 와이어를 통해서 레벨링을 하고 나면 점점 좀 굵은 와이어로 바꿔가거나 레벨링 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레벨링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환자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 환자도 보시면은 이쪽 좌측 3번 약간 하이케나인처럼 되어 있고 크라우딩이 굉장히 심한 환자인데 레벨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잘 된 것은 제가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레벨링이 잘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레벨링이 잘 된 건가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리포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딩이 심한 경우에 레벨링이 끝나고 아름답게 그 치아가 잘 배열된 케이스를 많이 보실 텐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100명을 치료하면은 한두 명 정도는 원치 않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꼭 레벨링 아치 와이어를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환자도 보시면 겉보기로는 위 환자나 아래 환자나 비슷한데 여기 약간 하이카나인이 있는 환자예요. 미들라인도 잘 맞고 오클루잘 플레인도 패럴렐한데 레벨링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오클루잘 플레인이 캔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뭐예요? 운이 좀 나쁜 거죠.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은 치료를 굉장히 잘하는 전윤식 교수님이 와이어를 넣으면 이렇게
안 되고 제대로 레벨링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와이어를 넣건 선생님이 넣건 보조자가 시켰건 결과는 똑같습니다. 누가 넣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풀 시스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계산하기 상당히 어렵다. 컨티뉴어스 아처에서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단점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처음에 입문할 때 이제 한두 번씩 도전해보는 논문인데 1974년의 논문입니다. For System from an Ideal Arch이라는 논문인데 이 시작되는 문장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교정용 장치에서 나타나는 For System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원치 않는 지하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이 논문이 시작이 되고요. 논문의 결론도 그겁니다.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래프가 있고 우리들이 다 아는 것처럼 6개의 지오메트리가 있고 굉장히 조그마한 브라켓의 각도 차이에 의해서 풀 시스템이 굉장히 심하게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도 차이는 별로 굉장히 미묘한 각도 차이에서 포스 모멘트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발생하는 풀 시스템을 좀 계산해 볼 수가 있지 않는가?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여기에 있는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런 웹사이트를 가시게 될 텐데 맨 밑에 가시면 드롭박스 여기에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프로그램 하나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때 브라켓 2개 또는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떤 풀 시스템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다운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걸 어떻게 교정에 이용하는지 좀 임상 증례를 통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환자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크라우딩이 있고 여기 전혀 나올 자리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쿨아치를 넣지 않고요. 이렇게 분절에다가만 와이어를 넣습니다. 이렇게 두 개에다가만. 그래서 그때 풀 시스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힘과 모멘트의 방향과 그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만 레벨링을 하면은 1번과 그 인접지의 부작용 전혀 없이 두 개를 레벨링을 하고 어느 정도 레벨링이 되고 나면 그때 컨티뉴어스 풀 아치 와이어를 넣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처음부터 풀 아치 와이어를 넣었으면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1번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요. 3번도 링거 버전이 되는 부작용이 아마도 생길 수 있다라고 아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켓을 안 쓰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우선 이런 식으로 브라켓을 안 쓰게 되면 세그멘티드 아치를 어플라이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우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우선 브라켓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여자아이를 하나 보시면 진주발 하이퍼플레이자가 돼가지고 클리니컬 칸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 데는 뭐 한 1mm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브라켓을 붙이려면 아마도 진주렉토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라켓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마 붙이더라도 뭐 거의 인사이저 팁 정도에다가나 붙일까? 근데 붙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인사이저 쪽에 붙여도 이런 식으로 브라켓 프리를 써서 레벨링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성공적으로 브라켓 없이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악국 내에 여러 가지 종류의 와이어를 섞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정통적인 세그멘티드 아치 테크닉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견치에 이런 버티컬 튜브가 있고 6번에도 이런 억실러리 튜브가 있어서 세그멘티드 아치를 쓰려면 이런 특수한 브라켓을 사용을 했어야만 하는데요. 최근에 이 브라켓은 이제 생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러한 테크닉을 구사하고 싶어도 이런 브라켓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브라켓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 클리니컬 크라운 전체가 하나의 어태치먼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라운드 와이어가 앞에 하나 들어가고 루트 무빙을 시키기 위해서 구칩에 굵구나 이렇게 두 개의 와이어를 이렇게 섞어서 마치 억실러리 튜브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브라켓 프리 세그멘트 다치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환자 한번 보시면요.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 있죠. 또 여기는 얇은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위에는 나이트아이 코일 스프링 들어가 있고 여기 또 버튼이 달려 있으니까 한 치아에 슬럿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버튼, 그 다음에 뭡니까 훅 이런 것이 다 있는 그러한 형태의 브라켓은 있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라켓을 쓰지 않는다면 한 악국 내에 이런 멀티 크로스 섹션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 쪽에서는 단근치에서는 약한 힘을 주기 위해서 라운드 가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3번에 루트는 무빙하기 위해서 큰 모멘트를 주고자 할 때는 이제 굵은 이런 나이트아이 와이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 이거 단점은 뭐냐면 브라켓을 쓸 적에는 와이어를 교체하기가 쉬운데 단점이 와이어를 좀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를 교체하려면은 이 전체 레진을 다 깎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익숙해지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좀 아무래도 브라켓보다는 와이어 체인지가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어구멘티드 리얼 증강현실을 이용을 해 증강된 폴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증례를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발치 환자입니다. 그래서 4번을 발치를 하고 3번을 이렇게 뒤로 당기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견치에 좀 각도가 안 좋죠. 이 루트가 이렇게 뒤로 매지할 쪽으로 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와이어는 014입니다. 그래서 014 와이어는 견치의 루트를 뒤로 보낼 만한 모멘트를 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부가적으로 여기에 모멘트를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01702의 TMA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부가적으로 여기다가 모멘트를 더 첨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여기에 모멘트가 더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와이어 체인지 없이 3번에다가만 풀 시스템이 국소적으로 증강이 되어서 루트 무빙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그멘테이션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픈 코일도 오픈 코일이 아니죠. 나이트아이 코일 스프링은 클로즈드 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여자 환자인데 크라우딩이 심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치가 오른쪽으로 쉬프트 되어 있는 미들라인의 문제도 많이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견치에 소구치 아니 측절치가 나올 공간이 전혀 없고 치아들은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되어 있고 미들라인도 한 2-3mm 정도 안 맞고 크로스 바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견치란다. 레터럴이 나올 자리가 전혀 없죠. 그래서 발치를 계획한 환자고요. 그래서 발치를 하고 측절지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3번은 뒤로 보내고 그래서 꺼내고 엑스를 찍어봤더니 측절지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가지고 1번과 2번이 이렇게 서로 닿는 3차원적인 건 아니니까 실제 닿는지 안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닿는 것처럼 보여서 일단은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모멘트를 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와이어가 014 와이어거든요. 그래서 이 014 와이어만 가지고는 모멘트를 부각하기가 어렵고 이미 다 레벨링 하느라고 펴져 있기 때문에 루트가 움직일 리는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에 016, 02 나이트아이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스트레이트한 와이어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와이어를 붙이고 여기다가 레이진을 올려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모멘트를 가하면 이 스트레이트한 나이트아이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여기다 레이진을 덮어서 고정을 하면은 우리가 가해준 모멘트와 이퀄한 아포진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1번과 2번 사이 루트가 벌어지는 모멘트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틀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모멘트가 벌어지는가 그거를 아까 관심 있는 분은 그 밴더스 툴킷에서 보시면은 인터브라켓 디스턴스와 매티리얼과 사이즈 그 다음에 그 각도를 입력을 하면은 얼마만한 모멘트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달 후의 모습이 이건데요. 어떻게 변화가 있어 보이나요? 이게 지금 치료 전이고 이게 치료 후인데 크라운만 봐서는 뭐 무슨 변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보이진 않습니다. 루트 무빙이기 때문에 크라운의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루트가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루트가 벌어지고 나면 부가 추가적으로 했더니 와이어를 제거하고 여기에 스페이스를 이제 클로즈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 후 사진이고요. 미들라인도 잘 맞게 됐고 루트도 패러렐하게 잘 완료가 돼서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딩이 심해서 여기는 지금 3전치로 마무리를 하는 환자인데요. 요거 가장 레벨 버전된 요치 하나를 발치했습니다. 발치하고 봤더니 거의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이 진주바가 워낙 겹쳐져 있으니까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죠. 여기는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스페이스 클로저는 안 되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루트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신 케이스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루트를 이번에는 서로 모아주는 그러한 치료를 이제 시도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와이어를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컨텍스하게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을 해서 이 두 개의 루트를 붙이고 디스킹도 조금 해서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트 무빙 전, 루트 무빙 후고요. 와이어 교체 없이 이런 치료가 가능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컨트롤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측절치가 많이 회전이 되어 있는데 미들라인도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뭐 디스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측절치를 오른쪽으로 밀면은 미들라인도 맞게 되고 공간도 확보가 되면서 회전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이어를 커팅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왜 커팅을 하느냐, 여기에 와이어를 커팅을 하지 않고 레벨링을 하게 되면 이 치아는 레벨 버전 되고 이 치아는 림보 버전에 대해서 아치폼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듯한 그런 부작용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와이어를 여기다 이제 넣어서 확대를 해보면 액티베이션 하기 전에 이렇게 된 01602 나이타의 와이어입니다. 여기다가 붙여서 여기서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해서 고정을 하고요. 요거는 지금 만기 잔존된 유치예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만기 잔존된 유치는 대개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고정원으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하면 여기서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힘도 주고 로테이션 컨트롤도 해서 미들라인도 고치고 로테이션도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도 리게인하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야만 이런 식의 풀 시스템을 우리가 구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1895년에 이미 닥터 앵글이 이런 로테이션 스프링을 만들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걸 이제 레벨링을 그냥 레벨링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치폼이 스키윙이 돼요. 이렇게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한 와이어를 부가적으로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공률을 줄이는 거죠. 아치폼의 이쪽에 공률이 크고 이쪽에 공률이 작잖아요. 이쪽에 공률을 줄이기 위해서 스트레이트한 와이어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아치폼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치폼의 변경은 014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굵은 와이어를 넣어야 되는데 굵은 와이어로 교체하지 않고 그냥 여기 부가적인 와이어를 넣어서 아치폼의 형태도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치료 전, 치료 후에 이런 식으로 와이어 체인지 없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오픈 코일이에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 코일을 넣어야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브라켓 프리로 할 때는 우선은 첫 번째로는 브라켓이 없이 레진이 되는 경우에는 오픈 코일을 삽입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 그 다음에 와이어 자체도 굉장히 굵어야 돼요. 왜 와이어가 굵어야 되냐 하면 가령 이게 오픈 코일이라 봐요. 그럼 위아래에서 이렇게 와이어를 컴프레스 시키면은 이렇게 와이어가 컴프레션이 되겠죠. 오픈 코일이 와이어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실제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다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공학에서는 이런 걸 버클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구조물에서 이런 버클링 현상이 일어나면 아주 큰 재앙이 되겠죠. 건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교각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래서 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버클링을 막기 위해서 이 오픈 코일 안에다가 룸엔 안에다가 굵은 와이어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와이어를 넣어가지고는 안 되고 굉장히 굵은 와이어를 넣어야만 이런 버클링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데 초기부터 굵은 와이어를 넣기가 좀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뭐 물론 이제 근데 이 경우 보시면은 여기는 가는 와이어고 초기에 가는 와이어가 전체가 레벨링이 되고 여기에는 5번과 6번, 5번, 4번, 5번, 6번을 바이패싱해서 굵은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특히 보시면은 4번은 브라켓도 이런 식으로 제자리에 제대로 붙인 게 아니죠. 여기다가 붙여서 이런 식으로 오픈 코일을 써서 여기에다가 굵은 와이어를 여기에다가만 전체적으로 전치부가 레벨링 되지 않는 경우에 구치부에만 굵은 와이어를 넣어서 이렇게 오픈 코일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켓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픈 코일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픈 코일을 써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럼 스페이스 게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 환자 한번 보시면 제너럴라이즈 스페이싱에 미드라인도 안 맞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면 측정치가 이제 없어서인데요. 그래서 014로 하고 레벨링을 하고 가령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아치와이어라면 1번과 3번 사이 오픈 코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 코일을 넣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픈 코일을 넣지 않고 오픈시키는 스프링을 부가적인 스프링을 여기다 넣습니다. 마치 여기 이제 리지드 디스탈 이렇게 싱글 포스를 주는 건데요. 이런 스프링을 넣으면은 버클링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014 같이 가는 와이어의 상에서도 오픈 코일을 쓴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페이스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크라운 레벨에 이제 싱글 포스가 가고 와이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언컨트롤 티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스는 벌어지지만 루트는 오히려 서로 달라붙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돼요. 와이어가 가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도 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해서 루트 무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부가적인 와이어를 써서 이렇게 루트에 여기 1번과 3번의 이퀄 라퍼스 커플을 줘서 이렇게 벌려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이 레벨링하는 아치 와이어는 한 번도 빼지 않았어요. 그냥 이걸로 치료가 지금 끝나나 가고 있는 겁니다. 와이어 체인지 없이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 마지막 단계에 와이어 빼고 사진 찍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치료를 이렇게 완료된 케이스입니다. 기존에는 그런 치료를 하려면 이렇게 굉장히 굵은 와이어를 넣고 오픈 코일을 쓰고 듀얼 와이어, 뭐 피기백이라고도 하고 뭐 나이트 아이 오버레이라고도 하고 이런 형태의 방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거만 바이패싱하는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듀얼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프릭션레스에서는 좀 다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프릭션레스가 아니라 그 브라켓 프리에서는 지금 이 환자 보시면은 측절치를 제외한 나머지 아치폼은 비교적 시메트릭하게 대칭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켓 프리 와이어가 3번만 제외해서 들어가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시키는 스프링이 들어가서 스프링을 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리게인이 되면 이번에는 1번, 3번에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액션을 주는 부가적인 스프링이 아니고요. 스테빌라이징 아치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1번, 3번을 원 유니티로 확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레벨링을 하면은 이 아치폼이 좀 스키밍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치폼이 변경되지 않게끔 컨티뉴어스 아치와이어를 여기다 다이렉트로 본딩을 하되 이 옆에 있는 지하를 이렇게 스테빌라이징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티뉴어스 아치와이어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컨티뉴어스 아치와이어에서는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고 나이트 하이 와이어가 여기 레벨 오버레이가 된다면 이 브라켓 프리에서는 전체적인 플렉시블 아치와이어가 들어가고 이 부위에 스테빌라이징 아치와이어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치폼의 변경이 없이 이렇게 측절치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브라켓 프리의 최대 단점이 뭐냐 하면 렉탱귤러 와이어를 잘 안 쓰기 못 쓰는 건 아닌데 물론 렉탱귤러 와이어를 이것도 코팅해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문 제작도 가능은 하긴 한데 이 렉탱귤러 와이어가 이 서드 오더 컨트롤이 이 브라켓 프리는 주로 라운드 와이어를 쓸 경우에 이 서드 오더 컨트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제가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루트 무빙이죠.
이런 걸 어떻게 시키느냐. 이 환자를 한번 보시면 치료가 다 끝나고 저에게 이제 트랜스퍼가 된 환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링거부전이 많이 돼가지고 나는 이게 너무 좀 좀 루트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014 와이어가 풀아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레벨링을 위해서 그 위쪽에 이 렉탱귤러 와이어 하나가 이렇게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게이지가 돼버리고 나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스케마틱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제 이 부가적으로 들어간 렉탱귤러 와이어는 리버스 커브 나이타이 와이어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여기 1번과 1번을 고정합니다. 레진을 올려서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겠죠. 리버스 커브가 있으니까.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끄집어 당깁니다. 여기다 힘을 줘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리게이처를 하고 센치박하고 레진볼을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건 지금 브라켓에 메인 슬롯 안에는 014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위에 016, 02가 슬롯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오버레이에서 붙여놔야 여기 쓸데없는 모멘트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intrusive force, 여기는 extrusive force,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강력한 모멘트가 생깁니다. 왜 이런 강력한 모멘트가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길어서 그래요. 컨티뉴스 아치와에서는 할 수 없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한 30mm 이상의 인터브라켓 디스턴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힘에도 굉장히 강력한 모멘트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루트는 뒤로, 크라운은 앞으로, 여기 이제 스페이스가 이렇게 로봇 이펙트 때문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크라운 앞으로 나가는 이게 지금 치료 전, 치료 중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루트가 안으로 들어가고 크라운 앞으로 나가서 없던 호리존탈 오버제트도 생기고 루트도 뒤로 들어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사이저 하나에다가만도 루트 무빙을 이제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늘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복잡하니까. 하여튼 이게 치료 전이고요. 치료 후에 안쪽에 이제 액토픽 팔라탈에 되어 있는 레터럴 이렇게 끄집어내면 크라운만 나오고 루트는 이제 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바깥쪽으로 끄집어내는 그러한 이제 보조적인 스프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는 메인 와이어는 그냥 014 라운드 와이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부가적인 스프링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V자 형태로 1번이 하악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상악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환자를 컨티뉴스 와이어로 레벨링을 하는 풀 시스템을 우리가 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면 와이어가 여기다 두면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레벨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레벨링을 하고 나면은 여기 곡률이 이렇게 커지는, 이렇게 플랫해져요. 이렇게 되는 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환자에서 레벨링을 하면 아치폼이 이렇게 전치부가 플랫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컨티뉴스 아치와이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아치폼이 이런 형태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폴 시스템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1번과 1번에다가만 와이어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넣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돌아가면서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늘어나야지 회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와이어를 밴딩을 해서 레진 안에 삽입을 했기가 슬라이딩이 전혀 안 되지만 이쪽에서는 레진하고 와이어 사이가 슬라이딩이 될 수 있게끔 또 전유식 선생님 교수님께서 개발한 그 워터 솔루블 페이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발라서 쓰시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유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016, 02 나이타이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벌어져야 돌아갈 수 있어요.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와이어가 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그 크라우딩을 해소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014 쿨 아치와이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벨링 아치와이어는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넣는 게 아니고
레벨링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 투스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레벨링 아치 와이어를 넣으면은 레벨링이 잘 되면 운이 좋으신 거고요. 운이 나쁘면 아주 오픈밭이 생기거나 아치폼이 찌그러지거나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다는 아니지만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에다가만 넣는 거죠. 와이어를 3번까지 3번에서부터 4번, 5번, 6번은 다 좋으니까 여기다 그것도 와이어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본 와이즈로 01602 와이어를 넣어서 이렇게 레벨링을 하면 부작용이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세그멘테이션의 장점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 브라켓 없이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릭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조금 전에 이영준 선생님 강의할 때 많이 보셨고 아마도 전 교수님께서 다음 강의 하실 텐데 프릭션이 필요 없을 때 프릭션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프릭션이 있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크라우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와이어 조그만 와이어 014를 넣고 여기다 레진을 이렇게 덮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그 와이어에다가 레진을 그냥 입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프릭션이 굉장히 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돌아가려면은 이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증가해야 1번, 1번이 이렇게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프릭션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이거 넣어놔도 돌아가지 않아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프릭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레비얼로 어프로치를 하면 안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링괄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링괄 쪽에서 어프로치를 하면은 이 컴프레시브 포스가 생기.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도 이게 지금 돌아가려면 스페이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디스킹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링괄 쪽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벌리면서 스페이스를 리게이닝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마찰이 없는 마찰이 굉장히 강한 슬라이딩이 안 되는 그런 미케닉을 구사해서 돌려놓은 다음에 레벨 쪽으로 이제 레벨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찰이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보셨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무한대 프릭션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V스탑을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 이렇게 레진을 올리게 되면 프릭션이 무한대가 되죠. 전혀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치 환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롭 타이 같은 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브라켓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V밴드를 해놓으면은 마치 3번에서 이쪽 반대편 3번에도 이런 V스탑을 주면은 마치 롭 타이 한 것처럼 단단하게 마찰력을 굉장히 증가시켜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아까 케이스를 보시면 이쪽은 지금 굉장히 프릭션이 강한 상태고요. 그 와이어를 구부려서 레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우는 지금 프릭션레스가 이쪽은 프릭션이 강하고 이쪽은 프릭션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회전되면서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도 만약에 인피니트 프릭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터브라켓 디스턴스가 증가할 수 있게끔 여기가 슬라이딩이 되게끔 그런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심미적이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전치부에다가는 전부 브라켓을 전혀 쓰지 않고 구치부 쪽에다가는 씁니다. 구치부도 이거 안 쓸 수도 있어요. 간단한 튜브 같은 거 붙여서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좀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브라켓을 붙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구치부 쪽에 좀 굵은 와이어 가끔 체인지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해서 구치부는 그냥 과거에 쓰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3번에서 3번까지만 이런 식으로 브라켓 프리를 사용하고 있고 가장 제가 해피해하는 것은 이런 디칼시피케이션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이제 아이들 양치 잘 안 하고 나면은 잘 안 하면 이렇게 생기면 참 골치 아픈데 이렇게 뭐 아주 안 생기지는 않는데 굉장히 적어요. 글쎄 제가 뭐 통계 내보지는 않았으면 제 환자 중에 이렇게 디칼시피케이션이 된 환자가 그저 한두 명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켓을 썼을 적에는 상당히 꽤 많았거든요. 디밴드를 하고 나면 화이트 스팟도 남고 이렇게 검게 캐비티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으면 브라켓의 크라운 자체가 치아의 크라운이 전부
어떤 와이어를 붙일 수 있는 어태치먼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력학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세그멘티드 아치어 프린시플을 굉장히 적용하기가 쉽고요. 굉장히 심미적으로도 우수하고 환자에게도 편하고 또 디클래시피케이션이 없어서 아주 해피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항상 그 아주 또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교정 치료를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우리 최강철 교수님이 뭐 교과서를 넘어서 참고서 이상의 수준의 강의를 해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이쪽에 메시지를 좀 남겨주시면 나중에 답변을 또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